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수익맨 정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테크윙 7월 8일, 7월달 대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갈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테크윙 관련된 시장 환경, 그리고 테크윙의 장비 납품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그 구간대에서는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중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좀 여름휴가라도 좀 떠나시면서 더 편안하게 7월달 보내시고 나시면 8월 이후에도 본격적인 상승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테크인 같은 경우에 상반기 주가 상승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도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기저효과까지 반영되면서 무려 500%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온 상반기였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들 소위 실적 시즌이라고 하죠.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수급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관련된 주들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실적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회복되는 종목들로도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놀라운 실적을 눈으로는 보여주긴 어려운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이제 기부한 매물도 한번 소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은 좀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에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10조를 넘겼죠. 뭐 자세한 건 이제 자세한 실적 7월 말에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잠정 실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실적을 확인했는데,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업부가 회복된 것이 컸습니다. 계속해서 효자 노릇하고 있는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메모리가 회복이 되어야만 관련된 실적이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삼성전자인데, 일단 메모리 가격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많이 됐어요. HBM이 이끄는 메모리 가격이기도 하고, D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 관련주들 좀 많이 안 올랐던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좀 낙폭이 외려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번씩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반도체 전반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DXI 지수,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어느새 2020년 10월달 수준까지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1.3%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정말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주었고, 여기에 대한 근본은 사실 수요 증가라기보다는 작년에 감산을 했었잖아요. 감산을 했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 효과를 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볼 때 이제 P와 Q를 계속해서 따져야 되는데, P가 올라온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메모리 전반의 Q, 양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이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D램 낸드의 증설은 아직까지 속도를 조금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HBM을 제외한 일반적인 다른 공정의 장비 소재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P의 상승을 바라면서 반도체 3사는 당분간 일정 수준의 현재 생산량 유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HBM 쪽으로만 계속해서 힘을 실어서 HBM 관련주들의 하반기의 상승 역시도 이어질 수 있는 종목별 상승 평차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테크윈과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라든가 이런 쪽으로 납품 들어가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에는 인증을 좀 패스를 했었잖아요. 근데 5세대 쪽인 HBM3E 같은 경우를 이제 엔비디아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8월 달에 인증을 받기 위한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캐파는 하이닉스와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고, HBM 관련된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테크융의 Q-프로버 장비는 계속해서 높은 하반기 내년에 납품 수량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9% 일상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 또 뒤에 미국 정부도 있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쓰고 올라가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한다면, 사실 테크닝의 장비를 팔 수 있는, 후공정 장비를 팔 수 있는 곳은 정말 넉넉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HBM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쪽 부분의 증설만 나올 수 있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램 랜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HBM 후공정 장비주들 계속해서 상승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장비 부품들을 보면은 크게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누는데, 전공정 같은 경우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일부 이제 식각 장비라든가 조금씩 전공정 장비에 대해서도 노광 장비라든가 올라설 수 있는 부분들 관심을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캐파 증설보다는 후공정 패키징 HBM을 중심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시즌 동안 조금 주가가 쉬어가는 측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런 실적 시즌에도 강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주저없이 조금씩의 비중 확대도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조금 CXL 관련해가지고 CXL 장비주들은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엑시콘 같은 종목들, 네오셈 같은 종목들 아무래도 좀 장기 급등해서 단기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CXL을 활용하는 이런 패스트 메모리 테스터 장비들을 납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CPU의 출시라든가 이 부분도 봐야 되고, 기본적인 디램 자체의 증설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디램 관련된 디램 랜드 관련된 후공정 테스터 장비 기업들은 조금 밸류가 크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CXL은 어쨌든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는 HBM이랑 다르게 조금 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즉 이 CX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물리적인 거라면 여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CXL 관련해서도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시장이지만, 이러한 장비주보다는 다른 종목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아래 번호로도 문자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제대로 갈 수 있는 CXL 관련주들도 또 챙겨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테크인 같은 종목들 충분히 매력있고 여전히 2배가량의 업사이드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다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흐름들, 대응들 짚어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종목들 말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부품 여력 있는 종목들 관심이 있고, 또 전공정도 결국에는 하반기 일정 시점부터는 전공정도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본격적인 성장 이어받을 수 있는 종목들, 좀 이렇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관심 갖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관련된 내용들 또 챙겨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시고 매수하시고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관심 가지고 같이 성장주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높은 수익률도 주식시장에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이렇게 좀 테크닉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한번 드렸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 최근엔 반도체 대형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고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사실 올려드렸었습니다. 넥슨 게임즈 영상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기도 하셨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때 바로 좀 떨어졌다고 뭐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2주 전에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한번 좀 떨어졌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14,000원,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게임주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반도체 그리고 다른 종목들 충분히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종목들 유튜브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고, 대응들 올려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난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번호로 문자 한 톡씩 성장이라고 보내주시면 관련된 내용들 챙겨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이렇게 테크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테크윙 내년도 실적은 최대 2,000억대까지도 볼 수 있고, 이때 되면은 밸류에이션 20배로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한 1,000억대로 실적이 1,200억대로 실적이 추정이 된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30배, 35배까지도 성장하기 때문에 받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2만 원대까지 충분히 업사이드 있는 상황이다라고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중간에 7월달 테크윙 특별한 변수 나오면 또 반도체 시장 흐름과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